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영상 실전 사례로 배우는 GPTs 제작 노하우에 달린 댓글에서 나온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영업팀에서 각종 계약 내용을 그때그때 파악하고 비교하는 챗봇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기껏 만들어서 영업팀 관계자들에게 배포를 하겠다고 했더니 보안 문제부터 반대 의견이 있었다라는 게 있었죠. 보안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영업팀 같은 경우는 고객의 정보라든지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로 GPT나 다른 AI 도구를 사용할 때 이런 보안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보안에 대한 부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자료를 찾아봤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새롭게 알아야 될 것들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고요. 이 영상을 기획하기 위해서 참고로 조사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링크들을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링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안에 대한 검토를 개인에 대한 단위와 회사 단위로 한번 나눠보고 이 댓글을 쓰신 분이 실행을 해야 될 부분을 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개인 단위 보안 활동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영상에 GPTS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챗GPT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데이터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옵션을 활성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개인정보나 민감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민감한 정보는 임시창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임시창의 단점은 말 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일반 창 같은 경우는 왼쪽이 저장이 되는데 임시창 같은 경우는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보안에 대한 부분은 강화되지만 내가 사용했었던 내용, 프롬프트 이런 내용들은 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찾으려면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보안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데이터 입력을 하는 것 자체가 보안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사 이름이라든지 계약서라고 한다면 정확한 금액들, 계약 내용의 중요한 조항들, 이 정보를 AI에게 그대로 입력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마스킹 처리한다거나 제거한다거나 부분적으로 가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12억 3,254만 2천 막 이렇게 길게 돼 있을 경우에 그냥 뒤에 부분은 빼고 12억 한다거나 단계를 나누는 거죠. 10억 미만, 10억 초, 10억 중,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방법이죠. 회사에서 혹은 개인적으로도 정기적으로 보안이라든지 보안 이슈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거나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데이터 설정 확인하기는 좌측에 보시면 동그랗게 계정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 계정을 클릭하면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제어 있죠. 데이터 제어에서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 이게 만약에 켜 있다면 꺼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원격 브라우저 데이터 같은 경우도 에이전트 모드의 원격 브라우저가 세션 간의 쿠키를 재사용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쿠키 같은 경우도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켜 있다 그럼 꺼두시면 되겠고, 혹시 불안하다 모두 삭제를 한번 누르신 다음에 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했었던 게 있으면 그 공유했던 것들을 계속 내비두지 마시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관리 들어가셔서 공유했던 내용 중에서 제거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 단위에서 데이터 설정 확인을 해서 보안을 처리하는 게 있고요. 다음으로 민감한 정보는 임시창 활용입니다. 임시창은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말풍선인데 점점점으로 된 말풍선이 있습니다. 임시 채팅 켜기 있는데 클릭하시면 까만색으로 되고 이 채팅은 기록에 표시되거나 챗GPT의 메모리를 사용 또는 업데이트하거나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했던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다른 걸 다시 해볼까요? 세팅치에서 홍길동전 했으니까 이번엔 심청전
그러면 뉴 채팅이라도 심천전 요약해서 나오잖아요. 쭉 나오고 하는데 아까는 안 나왔죠. 아예 저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창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보안에 대해서 강화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데이터 마스킹 같은 경우는 챗GPT 안에서의 기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엑셀이나 이제 워드 문서에 있는 데이터들을 마스킹해서 관리한다거나 시스템적으로 데이터를 마스킹해서 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으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마스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엑셀로 된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혹은 PPT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VBA 코드를 짠 거를 집어넣고 이 VBA를 활용해서 데이터 마스킹된 데이터로 한 번에 뽑아져 나올 수 있도록 시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BA 활용하는 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VBA도 일종의 개발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챗GPT를 통해서 VBA를 개발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되거든요. 다음으로 회사 단위의 보안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료 버전으로 GPT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아마 플러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20 부가세 포함해서 아마 $22를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보안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챗GPT 비즈니스 요금제 같은 경우는 예전엔 챗GPT 팀이었습니다. 팀. 이름이 챗GPT 비즈니스로 바뀌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챗GPT 비즈니스 요금제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위해서 설계된 셀프 서비스 플랜으로 안전한 작업 공간, 최첨단 모델에 대한 폭넓은 접근 권한, 통합 및 청구 및 필수 관리 기능에 대한 부분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제에서 어떤 게 있냐라고 보게 되면 훈련의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되어 있죠. 네. 무료 사용자나 아니면 플러스 사용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처리를 꼭 해줘야만 되는데 비즈니스 요금제 같은 경우는 훈련의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예 요금제에 명시가 되어 있죠. 프로젝트 안에 그 파일도 첨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첨부를 해놓고 외부로 유출되는 게 너무 민감한 것들은 넣지 마시고요. 영업 같은 경우는 회사 브로셔라든지 안내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대외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어놓고 프로젝트 안에서 팀원들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챗GPT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기 openai.com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아예 한국어로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GPTS나 AI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려는 추진하는 팀이라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4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댓글로 문의를 주셨던 것처럼 영업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거는 가격, 고객 정보, 계약 내용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담당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만약에 그 대상자인 팀장이나 팀원들이 GPT나 AI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려던 사람들이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이걸 해봅시다 라고 하게 되면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영업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 유출이 있거나 정보 유출이 있을 거라고 느끼는 고객이 되면 성과는 아무리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고객에 불안감을 주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직무를 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보안 이슈가 없는 GPTS로 성공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설계를 하시고 추진을 하시고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느끼게 했던 것들을 여기 교육이 있는데 여기 했었던 경험들을 우리 회사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교육을 통해서 확산시키고 자신감을 얻게 만드는 활동도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안 이슈는 기술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다 신뢰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안전합니다 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써보니까 괜찮네 라는 경험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안전 얘기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게 되면 코끼리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아예 그런 것이 상관없는 것들로 만들어서 활용해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씩 더 핵심적이고 좀 민감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고객 정보가 필요 없는 이메일 문장 개선 GPT, 그리고 마케팅 문구라든지 공지문, 내부 보고서 초안 만드는 GPT, 이런 것들은 실제 고객 데이터라든지 계약, 금액, NDA 정보 같은 게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들 가지고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한 경험을 가지고 직원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겠죠. 이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적 안전을 위한 교육이어야 됩니다. 회사가 직원이 실수로 보안 문제로 인해서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러한 관점과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사내에 있는 교육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뿐만 아니라 강사도 같은 관점으로 강의를 해주실 분을 섭외를 하셔야 되겠죠. 통제 없는 개인 사용을 하게 되면 보안에 대한 리스크는 더 커져요. 아예 AI를 사용 못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핸드폰으로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고 싶어도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임시 채팅창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거에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성공 사례 공유인데요. 이 성공 사례 공유는 타사나 대기업의 사례보다는 우리 회사의 규모에 맞는, 우리 업계에 맞는 타사 사례를 하는 게 좋고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은 우리 동료가 어떻게 사용했는데 어떻게 성과를 냈다. 그것들을 발표한다거나 링크를 공유해서 한번 사용하게 해본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이다. 다만 우리가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라고선 안내를 해주는 거죠. ISO 심사를 받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정보보안 교육도 어차피 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보안 교육을 맨날 지루한 얘기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해결하니까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자가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안 환경을 위한 작은 투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투자는 외부에서 시스템을 갖고 와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을 쓰자,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투자입니다. 네, 경영진인데 오타가 났네요. 경영진이 결단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비즈니스 요금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요금제가 많이 비싸냐? 그렇지 않아요. 예, 한 달에 한 명이 $25입니다. 개인 비용 같은 경우는 한 명이 한 달에 $20거든요. 월 1인 $25가 연 단위 계약을 했을 경우에 $25인 거거든요. 이게 한 달씩만 끊어서 하는 경우는 $30긴 해요. $33.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100명, 200명인 회사면 100명, 200명 다 적용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해당하는 팀, 여기 같은 경우는 영업팀이겠죠? 회사에서 매출을 내는데 핵심적인 일을 하는 부서 중에서 AI 활용이 크다라고 판단을 한 조직에서 전체일 수도 있고 일정 직급 이상일 수도 있고 대상자를 선별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한 개 팀만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성과를 내서 공유가 되면 5개 팀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한꺼번에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AI 사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0 지원해주던 거를 $25로 지원해주는 거, 증가되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빨리 도입할 수 있겠죠.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영업팀이겠죠. 영업팀이 GPT 활용이나 GPTS를 만들 때 민감 정보 없이 작게 다시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업무에 좀 더 직접적인 내용들, 크게 민감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작게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넣긴 넣지만 각 계약서의 각 조항별 리스크에 대한 거를 분석해주는 GPTS를 만든다거나, 회사에서 만들었던 계약서 상황별로 사례별로 여러 개 집어넣고 지금 작성한 계약서 초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누락됐는지, 그 누락된 것들이 과연 적합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주는 GPTS를 만든다거나, 이미 만든 계약서 초안이 있으면 약간 도전적인 계약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고객한테 제안하는 계약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 경우 일종의 협상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때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설득하는 게 좋겠는지 아예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GPTS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완벽히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허 등록을 안 해요. 네, 그런 것처럼 영업 같은 경우도 아무리 보안 정책이 있고 보안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보안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싶지 않은 이유로 안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면 그분들이 욕심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하지 마시고 작게 해보세요. 작게 해서 성공 경험을 만들고 교육과 환경을 먼저 정비하거나 교육과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느끼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느끼게 되면 스스로 조사해보는 일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크리티컬한 걸로 접근하지 마시고 차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제안하시고 우리 담당자분들이 내 업무에서 많이 활용하시면서 그걸 공유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R과 변혁신 팀의 역할은 AI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조직이 안심하고 쓸 수 있게 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조직에 대한 변화는 최소한 3년, 보통은 5년 이상 봐야 돼요. 우리가 AI에 대한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신없이 빠르기 때문에 약간 재촉받는 느낌이 있고 그 빨리빨리 문화도 있긴 하겠지만 빨리빨리 모든 것을 다 해야 돼가 아니라 빨리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빨리빨리 작게 시작하고 빨리빨리 공유하고 빨리빨리 오 좋아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보고 활동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댓글로 문의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